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추모던가요? 기념일 그것 때문에 휴장일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게 한쪽 방향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혼조세라고 봐야 되고,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강도의 편차가 좀 있고,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중국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중국 얘기를 해보면 중국 GDP가 4% 나왔거든요. 4분기 GDP가. 원래는 3.3인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성장 강도는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다라고 얘기한 중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 다음에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교육업이라든가 그건 데이터를 취합하는 그런 관련된 업종들을 시진핑이 계속 짓누르면서 성장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헝다으로 부동산 쪽을 짓누르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이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돼 가지고 봉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예측치보다 많이 늘었어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문제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지금 베이징도 들썩들썩 하고 있죠. 2월에 그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봉쇄를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형태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중국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직전 1년치거든요. 직전 1년치인데 보시면 이 짙은 색이 CSI 300이고요. 위에 있는 게 상해지수거든요. 둘 다 반등했고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 타이밍에 가장 최적기다라고는 안 보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금리를 또 인하했거든요. 지난번에는 LPR 인하했는데 이번엔 중기 기준율 내렸고, 최근 이제 중국에서 한 걸 보면 요거는 지준율이에요. 이거 인베스팅닷컴인데 중국의 지준율을 그 이전에 12.5% 여기 보시면 12.5 13%대에 있던 걸 202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0.5% 내렸다가 2021년도 10월 달에 0.5포인트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연속 두 번을 내렸거든요. 10월 달,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12월 달에. 그래서 1%를 내린 거예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내렸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LPR을 0.05포인트 내려줬습니다. 0.5포인트가 아니고 0.05. 그래서 3.85에 있던 거를 그 3.8로 내려줬고, 그리고 요번에 중기자금 대출을 2.95에서 2.85로 0.5포인트 내렸어요. 0.5포인트라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0.1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내릴 때 보면 0.2포인트 갭으로 통상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0.1포인트에 여기 LPR이 0.05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두 개 합해봐야 0.15포인트 내린 거거든요. 물론 지준율도 조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금리를 내려서 그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금리 인상 효과 기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린 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1년, 그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2년,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렇게 편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줘서 경제를 약간 떠받치려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미크론이 감염되는 것 때문에 봉쇄 정책을 피는 게 훨씬 더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잠깐 떠받칠 수는 있겠지만, 오미크론으로
제로 방역 정책으로 인한 그 강력한 봉쇄 이 행보를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표가 영향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리기보다는 오미크론 상황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통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찔끔찔끔 원발에 오줌 누듯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식시장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중국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어제 1% 넘게 내렸거든요. 이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반등하고 올라가다가 12월 13일인데 14일 날 저희가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갭 하락하고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장들 중국장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또 밀렸거든요. 이게 가장 주된 이유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화정책이 지금 1월 14일 이외에 24일하고 4월 14일 날 있는데 이미 기준금리를 2번 올렸었거든요. 저희가 한 번, 2번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올린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8월 달에 올리고 석 달 있다가 11월 달에 올렸거든요. 지금 너무 빨리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중앙은행 이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저희가 구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요가 늘겠죠. 그리고 최근 막 그 물가 인상 압력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뭐 커피값도 올랐다는 둥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쓰지 않고 물론 일정 부분은 줄겠죠. 그런데 그게 물가 안정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구정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작동이 되겠느냐. 아까도 이미 보여드렸지만 물가 안정은 기준금리가 인상된 뒤로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좀 제 생각에 이른 시간에 내려준 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을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게 지금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연준에서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올린다는 그 시점 뭐 한 3월 2월 이때쯤 되겠죠. 가시적으로. 그러면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2월 달에 빠르면 2월 달에 올리거나 늦으면 4월 달에 올려도 될 만한 여건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아주 독립적이라 연준하고 좀 달라서 주식시장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네요. 얘가 이렇게 지금 다른 쪽이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얘를 뚫고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시장이 실제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강력함에 반응이 좀 세지면 아래로 세차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만약 3,000이 깨져서 아니 2,900까지 깨져가지고 얼씨구나라고 하고 잡는 게 과연 최적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보면 삼성전자가 플러스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거는 삼성전자 매매 동향이거든요.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패턴이 바뀌었죠. 그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드하고 디램하고 가격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보는 시각의 패턴이 약간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에 가격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사이클상 하락 국면은 끝났다. 그런데 이게 상승 강도가 셀지 안 셀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버티게 만들어주는 걸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이 향후의 상황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 보면 이게 지금 네이버 세계 뉴스의 세 개인데 딱 보면 일단 보시면 여기 얘기 나오죠. 중국 제로 코로나가 고수의 제2 공급만 대란오나. 문제가 뭐죠 이게? 예. 금리 인상을 끄집어 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제로로 공급망에 대란이 온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과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이 느낌은 뭐냐, 바이든이 1년 됐는데 만족감은 25%밖에 안 된다. 이건 뭘 느끼냐면 여기에 가장 주된 이유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면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매점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물건을 실어나갈 사람들이 없어서 제품을 못 드리는 뭐 이런 것들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방역이 잘 버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글로벌 뉴스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상황이 엉망인 데가 서구 유럽에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빨리 해결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쪽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연준의 이사들은 어떻게 느낄까? 어떤 행보를 할까? 근데 그 와중에 고용 부분은 상당히 과열돼 있다, 뜨겁다,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든가요, 그분께서도 뭐 한 4번이 뭐야, 뭐 그 이상 올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 즉 QT라고 말하는 양적 긴축도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얘기 나오죠. 오미크론 인플레이션에 미국 1분기에서 경제 성장률을 1%대 하향 조정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전체적인 흐름을 쭉 훑어보고 이걸 그냥 단순히 정리해보면,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방향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완전 봉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봉쇄를 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경제를 짓누르는 행보를 한 상황에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경제 성장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기준금리를 살짝씩 조금씩 엄발에 오줌 누듯이,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뭔가 할 수가 없고,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PPI가 높습니다. CPI는 낮지만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PPI를 CPI를 전가 못하도록 짓누를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 부분이 CPI를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저희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못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쉽사리 중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 중국 여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인플레이션 쪽인 것 같고요. 선진국인 미국도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QT 양적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저는 올라오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은 흔들림의 변동성을 아직 끝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와중에 기준금리를 좀 제 생각엔 조급하게 올린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을 아래로 세게 밀어내려가서 저점을 돌파하고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치 보기를 열심히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시각에서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정점이 지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오미크론 상황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미크론 상황이 남겨놓은 잔재, 이거죠. 여기 공급망 충격,
이게 아직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발생하고 하면 2월 한 초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도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미국은 선거와 관련된 날이기 때문에, 또 선거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선거에 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좀 이런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주식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전에 한참 막 조선주 날아가서, 한국조선해양 날아가서 막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도 조선주 조심해야 된다, 내려갈 때 세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때 HMM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부분들 이외에 또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잡주라고 말씀드렸던 주식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이 셀트리온 최근 보면 이게 고점 대비 떨어진 게, 이게 고점이 2020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게 58%입니까? 58% 맞네요.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잠깐 멈춰놓고 자세히 봤는데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치료제 얘기니 뭐 이런 잡스러운 뉴스 보도가 나오지만 아래로 붕괴되고, 소액주주들이 막 그 주식시장을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인데, 이게 잡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셀트리온이고, 이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거는 66% 고점 대비,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이게 62%. 사실 이거 한 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거 생산하는 곳, 그 다음에 그거를 사가지고 국내와 해외에 그 판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나눠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한 몸이거든요. 생산한 애 거들을 들어다가 그냥 재고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셀트리온은 매출하고 잡아놓고, 이런, 제가 입으로 담기는 좀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조사로 들어갔고, 그 시장 충격을 받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잡주는 손을 안 대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개발한다는 둥,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둥, 이런 거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건드렸다면 지금 치명타를 맞고 있겠죠. 이거는 아크펀드처럼 폭발적으로 모멘텀을 일으켰던, 혹은 그 이전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모멘텀을 일으켰던 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라거나 혹은 기업이 경영되고 있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도 사실 주식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요건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좀 거론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나올 때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겠죠.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의 존속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반등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사야죠. 일단 셀트리온 개인 주주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험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 해당 기업이 하는 기업의 그 경영 형태를 험담하는 거지 투자자를 험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